안녕하십니까. 저는 16학번 신주원입니다. 먼저 트랙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모두들 알고 있는 자동차는 모터나 엔진을 포함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않고 운전되는 차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기계 장치입니다. 여기서 농작업을 위한 작업 장치는 트랙터가 해당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란 엔진의 동력을 구동 바퀴에 전달하는 것인데, 자동차의 경우 보닛을 열면 엔진이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치들이 있는데, 변속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즉 가감할 수 있는 장치이고,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차단시키는 장치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자동차 2종 같은 경우 기어가 오토이므로 엑셀과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됩니다. 즉 자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자동 변속기입니다. 하지만 1종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변속을 해야 합니다. 즉 수동 변속기입니다. 이 경우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어와 기어가 만나 기어가 깨지거나 쉽게 마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동력 장치의 순서는 엔진, 클러치, 변속기, 기어, 구동 차축, 타이어입니다. 앞에서는 후륜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장치와 유사하지만 변속기와 기어 사이에 추진축이 있습니다. 추진축 또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기관 위치에 따른 자동차 분류에 대해 알아보면, 기관 위치에 따른 자동차 분류에는 FF 형식, FR 형식, RR 형식, AW 형식이 있습니다. FF 형식은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라고 불리우며 앞에 엔진이 달려있고 앞 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전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단 내연 기관이라는 기준에서입니다. 순서는 엔진, 클러치, 트랜스액셀, 등속축, 구동 바퀴로 되어집니다. FR 형식, 프론트 엔진 리얼 드라이브라 불리우며 후륜 구도 방식입니다. 이는 엔진, 클러치, 트랜스미션, 구동축, 종감속기어, 차동 기어 X축, 구동 바퀴로 이러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RR 형식은 리얼 엔진 리얼 드라이브라고 불리우며 엔진이 중간이나 뒤에 위치한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나 스포츠카 등이 이 RR 형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중간이나 뒤에 위치한 이유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동차의 안정성이 줄어드는데, 그 안정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무게 중심을 중간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W 형식, 얼휠 드라이브 사륜 구동입니다. 이 사륜 구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륜 구동은 다른 구동 방식들과 달리 파워 트랜스퍼 유닛이 트랜스 엑셀의 차동 기어 케이스에 장착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륜 구동은 상시 사륜 구동을 할 경우 연비가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파워 트랜스퍼 유닛을 사용하면 사륜과 이륜을 조절하며 자동적으로 연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이륜 구동 방식의 종류입니다. 이륜 구동 방식을 알아보면 FF 형식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량이 이러한 형식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경제성 면에서 좋지만 무게 배분이 불안정하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R 형식은 고급 세단이나 유럽 3, 4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차감, 코너링, 가속도 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빗길이나 눈길에서는 불안정하며 실내 공간이 좁고 차 자체의 무게감이 무거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R 형식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 형식이며 큰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중량과 밸런스가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지만 뒷좌석에 엔진이 있다는 그 점에서 뒷좌석의 공간이 매우 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 하나인 언더스티어 현상을 아십니까? 언더스티어 현상이란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커브길에서 고속 선회 시 주행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 조향 각도가 커지는 현상으로 대체로 전륜 구동 시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너에 진입 시 차 앞부분이 원심력에 의해 코너 밖으로 이탈하며 따라서 진입 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핸들을 후륜보다 더 돌려야 안전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오버스티어 현상 또한 있습니다. 오버스티어 현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고속 선회 시 주행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조향 각도가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후륜 구동에 발생을 합니다. 즉, 코너 진입 시 뒷바퀴가 미끄러져 차가 안쪽으로 쏠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여야 안전합니다. 엔진이란 무엇일까? 엔진은 열 기관의 일종으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입니다. 엔진에는 외연기관, 내연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연기관은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열로 기관 내부의 작동물질인 증기 등의 유체를 가열하고 이 작동물질로 왕복기관이나 증기터빈을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은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기관으로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엔진은 대부분 4행정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흡기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배기행정 이렇게 되어집니다. 흡기행정은 흡기 밸브가 열리고 연료 공기가 실린더로 혼입하여 피스톤이 하강하는 단계이고 압축행정은 흡기 밸브가 닫히고 연료 공기가 실린더에서 압축되어 피스톤이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폭발행정은 점화 플러그에서 불이 붙으며 폭발이 일어나며 피스톤이 하강하는 단계입니다. 배기행정은 배기가스가 열리고 피스톤이 배기가스를 밀어내며 피스톤이 상승합니다. 이와 같이 피스톤이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이러한 4단계를 거치며
피스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클러치와 변속 장치입니다.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되어 엔진에서 출력되는 회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변속기는 트랜스미션이라 불리며 엔진의 동력을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맞게 회전력과 속도를 바꾸어 구동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기어식과 물림식이 있습니다. 기어식은 기어가 주축 스플라인에서 직접 슬라이딩을 하여 물리는 형식이며 협동 물림식은 기어는 항상 물려있고 도그 클러치가 주축 위를 협동하는 형식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 감속 기어는 추진축에서 전달되는 회전력을 직각으로 바꾸어 차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차동 기어는 차량의 좌우 바퀴 회전수를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양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향 방법에는 스티어링 휠과 스키드 스티어링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은 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조절하여 선회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스키드 스티어링은 좌우측 바퀴의 회전 방향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즉 선의 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 파괴 및 동력을 손실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키드 스티어링은 궤도형 바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탱크, 트랙터, 건설 기계에 주로 쓰입니다. 제동 장치는 감속, 정지, 주차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주차 브레이크, 주 브레이크, 감속 브레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에는 외부 수축식, 내부 확장식, 디스크식이 있습니다. 외부 수축식과 내부 확장식은 주로 유입을 이용하여 트럭이나 큰 작업 차량에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엔틸락 브레이크 시스템은 급제동을 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인 눈길이나 빗길에서 제동 시 발생되는 차의 슬립 현상을 감지하여 브레이크 유입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차륜의 잠김에 의한 슬립을 방지하고 제동 시 방향의 안전성과 조종성을 확보하여 제동 거리를 단축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